충분히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제 말을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친구가 있는 걸 알아서인지 참 많이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도 보고 싶다. 네가 후원한다는 친구. 만약 입양을 한다면 나한텐 손녀딸이 될 텐데 너무 궁금한 거 있지? 나중에 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이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가 봐요. 참, 나보다도 더 꽉 막힌 거지. 요즘 세상에 낳으면 어떻고 입양이면 어때? 안 그러냐? 난 그래도 네가 이렇게 웃음을 되찾아서 너무 보기 좋다. 한참 병원 다닐 때만 해도 축 처져서 내가 보기가 힘들었거든. 지금은 그때랑 많이 달라졌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 항상 신경 써주시고 보육원 봉사도 알아봐 주시고 제가 어머님한테 갚을 게 참 많죠. 오히려 어머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제 친정엄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입양을 전제로 하는 저의 후원은 계속되었어요. 호적상 입양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어 남편과도 같이 셋이 만나 밥도 먹는 사이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입양이라는 건 평생 내 자식처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정말 나 자신한테 하는 것처럼 희생할 마음의 준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길게 고민하는 이유를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금도 보채거나 서두르지 않았고요. 입양하는 건 정말 좋은 취지지만 내가 남의 아이를 잘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이야. 지금 당신이랑 이렇게 둘이도 너무 좋은데 꼭 입양을 해야 하나 싶고 지금처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후원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안 될까? 은주가 나한테 살갑게 대하는 거 나도 아는데 뭔가 은주를 보면 확 끌리지가 않더라고. 당신이 내 의견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존중하지. 어떻게 입양을 내 마음대로 하겠어. 당신 의견도 중요하지. 그래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은주도 얼마나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어. 천천히 고민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 알려줘. 미안해. 나도 남자답게 확 결정짓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되네. 아무래도 고민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 이해해줘. 그렇게 입양에 대해 저희 부부가 진지하게 생각하던 그때 은주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어요. 모두 다 제가 후원해주는 돈으로 학교도 다녔고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정말 제 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래도 나름 좀 유명한 볼트 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주는 대학교 졸업 후 저희 남편 회사에 취직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쯤 저희는 성인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후원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도 딸같이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쪽같이 생각만 하던 남편도 시어머니의 설득으로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 정말 은주가 저희의 딸이 되는 것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전 곧 세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낼 생각에 마음이 많이 들떠있던 나날이었고요.
어미가 허튼 짓 할 애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도록 후원을 해왔는데 입양이 뭐가 어때서 그리 망설여? 나도 괜찮다니까. 나도 우리 운지라는 애 실물 좀 보고 싶다. 내 손녀딸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궁금하지 뭐야. 너도 얼른 마음에 결정하고 받아들여. 아, 저도 알죠. 애는 착하고 싹싹한데 뭔가 안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컸으니까 또 그 아이한테 부모가 돼주고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제 졸업하면 당신 회사에서도 일할 건데 우리가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은주가 잘 배워서 나중에 운영해도 좋잖아. 애가 얼마나 똑똑한데. 어머님한테도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어. 은주도 내심 할머니가 어떤 분일지 궁금해하거든. 남편이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전 그 말의 의미를 간파했어요. 아마도 남편은 완전히 은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에게도 입양이라는 것이 코앞에 다가올 때쯤 전 회사 사람에게 엄청난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설렁탕집에 주방 이모가 그만둔다고 했어요. 손이 한참 모자란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었죠. 천천히 집 청소를 하고 어머님 가게로 향했는데 시모 설렁탕집에서 웬 여자가 시모를 넘어뜨려 소금 한 바가지를 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 이걸 10,000원을 쳐받아? 저 세상 일찍 가실래? 아우 진짜 살다 이렇게 맛 더럽게 없는 설렁탕은 처음이네. 나 돈 못 내. 그리고 간 좀 똑바로 맞추란 말이야. 할머니가 정신 못 차리니 내가 소금이라도 부어야지 않겠어? 소금 좀 팍팍 아끼지 말고 쳐. 뭐 이런 것이? 당신 지금 손님이라고 나한테 갑질하는 거야? 당신 부모가 당신을 이따위로 가르쳤어? 새파랗게 어른 것이 어디 가게에 와서 행패야? 돈 내기 싫으면 곱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어른한테 이 소금이 얼마나 비싼 건데. 전 신랑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여자를 보자마자 급히 뛰어들어가 여자의 얼굴을 봤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여자의 뺨을 이성을 잃고 여러 번 날렸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가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은주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아줌마? 아줌마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설렁탕이 너무 맛없는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가격을 온방 뒤집어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아줌마, 지금 상황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진짜 오해거든요. 뭐? 아줌마? 아니 그럼 애미가 입양한다고 한 애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야? 아이고, 아주 괴물을 후원했네. 그때부터 싹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몇 년 전 그 뒷골목에서 네가 네 친구 괴롭혔을 때 애초에 넌 이런 싹이었지? 그때는 사춘기다 뭐다 내가 합리화를 많이 했어. 당연히 내가 본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노인 공경할 줄 모르고 이러는 꼴이 참 우습다. 됐어. 이제 너랑 나랑 인연은 끝이야. 어디 와서 행패야 이게?
아주 근본부터가 나쁜 것. 아니에요. 오해요, 아줌마. 진짜 이 할머니가 정말 저한테 먼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아줌마, 이제 와서 끝이라뇨? 저 졸업하고 취직까지 시켜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끝이라니. 전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이래요? 한 번만 생각해줘요. 어디서 거짓말을? 지가 뭐라도 태는 것처럼. 어미가 너 입양한데도 내가 반대할 거야, 이거사.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전 그날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와 생활하는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본인밖에 모르고 절 등에 업고 친구들을 계속해서 업신 여겼다고 했고,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하니 선생님들은 그냥 쉬쉬했던 거예요.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몰라요. 난 그 아줌마한테 입양돼서 회사도 물려받을 예정이야. 그 아줌마만 애가 없거든. 그럼 내가 가서 물려받는 거지. 그 집 자식이 나 말고 또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보육원에 있다고 너희랑 같은 종족으로 보진 말란 말이야. 알겠니? 이제 그 집 아저씨만 구워 삶으면 내 인생은 지금이랑 정말 달라지게 된다고. 지금도 너희 같은 애들이랑은 다르지만. 애초에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고 제가 알던 은주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회사 사람에게 들은 얘기로는 은주가 남편이 없을 때 회사에 와서 본인이 이 회사를 접수할 거라며 회계팀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만만한 남자 직원에게 꼬리를 치면서 회계장부를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처음엔 은주의 꼬심에 넘어가 데이트도 몇 번 했는데 은주의 말이 회사가 본인께 되면 저희와는 손절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터지자 확실히 인간은 잘못 본 죄가 한탄스럽더라고요. 전 그 즉시 모든 후원을 다 끊었습니다. 어차피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딱히 저의 손길은 필요치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용돈이며 생활비, 방 월세 이런 것들을 다 끊어냈고 남편과 어머니에게도 다시 후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찌나 애가 끈질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죠. 아마 회사 때문에 찾아오는 듯 싶었는데 그렇게 목표가 확실하니 소름 돋게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저한테 매달리는 거였겠죠. 아줌마, 아니 엄마라고 부를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 가게인 줄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래도 아줌마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저 아줌마 회사에도 취직시켜준다고 하셨잖아요. 날 이용하려고 한 거니? 애초에 너한텐 엄마가 필요하다기보다 너를 끊임없이 지원해줄 인간이 필요했던 거지. 더더구나 회사에서 일도 시켜준다고 하고 머리 검은 짐승 왜 거두지 말라고 하는지 딱 알겠다. 그게 꼭 맞아. 이상하게 너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 입양을 했다면 또 고민했겠지. 그런 너를 받아줄 수도 있었고. 이제 그만 너랑 인연은 끝이야. 지금부터 네가 벌어서 네가 학교 다녀. 비싼 월세, 용돈 다 네가 벌어서 하라고. 나 진짜 너 같은 애 진절머리 나니까. 그리고 너 우리 회사 네가 접수한다고 했다며? 모든 게 네 손아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했니?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생각만 하는 널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남 깔보기나 하고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이제 끝이야 너랑은. 그리고 네가 회계팀까지 접근한 이상 난 너 용서 못해. 우리 집 뒤통수 치려고 한 거잖아. 너한테 후원한 돈 다시 찾아올 거야. 넌 독하니 아마 그 돈도 어떻게 벌어서 갚겠지. 내가 왜 이런 네 모습을 몰랐을까? 추악하고 악독한 것 같으니라고. 다신 찾지 마. 아줌마가 해주기로 한 건 해줘야죠. 그리고 아줌마도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 뭘 그렇게 뻣뻣하게 굴어요? 내가 친자식이었어도 이럴래요? 그냥 자식이 좀 버릇 없었다고 생각하라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니까 좀 봐줘요. 네? 그리고 어차피 나 입양했으면 그 회사 제 것 아니에요?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뭘 그러냐고요? 어차피 그런 운명인데. 제가 알던 은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돌변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절 이용할 생각임이 분명했고, 제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하자 같이 얘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가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를 퍼서 은주에게 냅다 뿌려버렸어요. 이 나쁜 것 같으니라고? 사람이 고맙고 베풀 줄 알아야 사람이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당장 나가라. 이제 너랑은 인연 끝이니까. 내가 저런을 손녀로 맞이할 뻔했다니. 아주 지독하기 짝이 없어. 이 표독스러운 것. 어미, 뭐하냐? 당장 내쫓아 저거. 내 아들 아니었으면 진작에 호적에 올릴 뻔하네. 아유, 심장 떨리지. 정말 저것도 인간이라고. 어머, 이 할머니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아줌마, 가만 보고 있을 거예요? 나 은주예요. 아줌마가 애지중지 생각하는 은주라고요. 주제파악 못하네. 당장 나가. 네가 나 이용한 거 못 참아. 후원금 반환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리 알아. 그동안 편하게 살았지? 다른 애들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너였다니. 눈 가리고 아웅 잘하는구나 참. 어미가 못하니 내가 해야겠다. 넌 좀 혼나야 돼. 오늘 같은 날 나한테 먼지나게 당해봐라. 마대자루가 어딨어? 일로 와 너. 시어머니는 그날 은주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기세로 달려들었고, 은주는 그날 먼지나도록 혼났답니다. 전 그렇게 은주에게 후원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은주는 본인이 뭘 잘못했냐며 되려 따지고 들었어요. 전 그런 모습도 참 무섭더군요. 회사를 차지하고 걷어준 은혜에 뒤통수 칠 생각만 하지 않았다면 손절로 끝날 일이었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어떻게 저런 무서운 애가 존재하냐고 그러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습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이 계속되었고, 결국 은주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했어요. 마음 같아선 전액을 받고 싶었지만 저 역시 사람을 잘못 봤었기 때문에 제가 감수해낼 운명이었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 후다닥 지나갔지만 결국 은주는 대학교를 다니며 용돈을 벌러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다녀야 했고, 그 와중에 저에게 받은 후원금을 일정 금액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심지가 박힌 아이의 최후라고나 할까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에 대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러니 인생이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라. 그래도 그 애가 우리 소녀가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어미, 고생했어. 어쩐지 찝찝했어. 자꾸 입양을 하기 싫더라니까. 참나, 회사 직원까지 꼬셔가지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하다니 독한 것. 난 이번 일로 진짜 많이 배웠어. 우리 셋 말고는 믿을 사람 없다는 거. 내가 더 잘할게.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그때 일을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사람에게 받은 상처, 정말 제일 아픈 상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쉽사리 아무나 믿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경각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답니다. 저도 그것이 교훈이 되어 지금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네요. 쌀쌀한 요즘 감기 들기 딱 좋으니